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재 문제로 머리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재 수급이 안 돼서 공정이 멈추고 기술자로서 정말 창피한 상황에 놓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차라리 일머리를 몰라 공정이 스톱됐다면 본인만 망신을 당하면 되겠지만 우리한테 납품되어야 할 자재가 수급되지 못해서 일이 멈춘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기술자로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죠. 건설 기술자는 자존심이 생명인데요. 건물을 짓는데 거푸집이 수급이 안 돼서 레미콘을 못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서는 레미콘 수급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곤 합니다. 레미콘 수급 문제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하죠. 그 화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보통 큰 현장, 예를 들어 도로, 터널, 공항 같은 곳에서는 자체 배치 플랜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자재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만 잘 된다면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니까요. 예를 들어 원래는 광급 자재를 받기로 했는데 발주처에서 자재가 제때 안 와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재 부족을 넘어 전체 공정 스케줄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만들고 관련 협력업체들과의 조율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는 사급자재로 준비하려던 자재 가격이 갑자기 치솟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는 예상치 못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때로는 예산 초과로 인한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원래 광급자재로 공급받기로 했는데 조달이 지연돼서 공정이 꼬이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공사 기간이 한참 밀리게 생겼습니다. 또는 사급자재로 준비하던 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예상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발만 동동 구르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1및 최신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2 그리고 조달청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실무 사례와 법적 해석을 곁들여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해당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여 구독하시면 더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지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데요. 광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발주처가 자재를 직접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약속된 납기일에 맞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공정 지연을 막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상 대자인 시공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매해서 시공, 즉 사급자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2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자재 공급이 어렵게 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자재 공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상 대자는 반드시 발주처에 변경 승인을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전 승인 절차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주처 승인 없이 자재를 임의로 바꾸면 나중에 정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화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두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경된 자재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2 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발주처에 변경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시점의 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여기서 협의율, 즉 일정 비율로 깎거나 더하는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공정한 정산을 유도하려는 조항입니다. 즉, 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발주처와 시공사가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 2019 나 204만 4174 판결에서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자재를 바꿔 썼다고 해서 정산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계약상 대자는 변경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현장에서 임의적인 자재 변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발주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판례는 그러한 임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사급자재를 광급자재로 바꿔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은 주로 사급자재로 준비하려 했던 자재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급등하거나 시장에서 물량이 도저히 공급되지 않아 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된 공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재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6 제2항에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급자재는 기본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중단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이라면 발주처와 협의해서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식적인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막연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자료, 자재 공급 불가 증명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2020-235942 판결에서는 사급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급자재 전환은 발주처 협의하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차액만큼 정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예외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재값 상승이 아니라 공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비용 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먼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꾼 경우의 정산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재 변경 통보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2 제3항에 따라 협의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변경 시점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예상치 못한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발주처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꾼 경우의 정산 기준입니다. 이 경우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급자재 계약 금액에서 관급자재 전환에 소요된 비용 차익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소요비용 산정식은 관급자재비, 조달수수료 재경비가 되고 기존 사급자재 계약 금액 산정식은 사급단가, 전환수량 재경비가 됩니다. 즉, 사급으로 구매하려던 금액과 관급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총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익만큼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증빙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정확한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주처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특히 변경 사유, 필요성, 그리고 정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서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최종 결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자재를 변경하실 일이 생긴다면 절대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과 회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계약 금액 조정 또한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한 단가, 기준과 계산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정 보고서나 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사유, 필요성, 정산 기준이 빠짐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담겨야만 실무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했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지식으로 작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스마트한 건설 기술자가 되세요. 이 동영상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이상 현장에서 자재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여 방문해보세요. 유료 콘텐츠로 더욱 심층적이고 유용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명한 기술자는 늘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를 구독하여 누구보다 앞서가는 건설 기술자가 되세요.